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커 이지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인드셋과 습관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내용은 사실 3달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3달 전에 스타커 친구들 스타일링 수업 해주면서 맨 처음 동기부여에 대한 수업과 그리고 마인드셋에 대한 수업, 습관에 대한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라는 이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드리자면 3달 전부터 준비했다, 이 내용을.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한 영화 소개 영상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소개가 처음에 이게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2004년에 나온 영화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2004년생일 수도 있고 대부분이 2004년생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일 텐데, 2004년에 나온 투스카니의 태양, 영어로는 Under the Tuscany Sun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영화 소개 유튜브에서 아주 잠깐 봤어요. 딱 어느 만큼 봤냐면, 이 주인공인 여자가, 스포가 아니고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하는 건데, 이 여자 주인공이 엄청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작가 겸 여러분들 책 내면은 책 앞에 막 비평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인들의 책의 소개 글이라든지 칭찬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적어주는 교수이자 이제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였는데 남편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주 가장이었고 자기가, 그리고 남편은 일을 같이 도와주고 이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남편이랑 헤어지게 돼요.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리고 이 남편도 외도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본 장면이 어디까지였냐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주 가장이었잖아요. 가장으로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자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의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가장이었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여자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 여기까지 보고 이 영화 내가 처음부터 봐야겠다, 요약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봐야지 하면서 막 OTT를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OTT를 엄청 많이 구독하고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도 찾아보고 웨이브도 찾아보고 쿠팡플레이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개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이 남편이 외도를 해서 다른 내연녀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원래 부인과 살던 이 집이 학군도 좋고 너무 좋으니까 위자료를 주는 대신에 이 집을 팔아라 한 거죠. 이 내연녀의 집이 되게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원하던 아이도 없고 남편과 이혼도 하게 되고, 심지어 그 집은 본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본인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집인데 이 집까지 남편에게 빼앗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당장 또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본인이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친구 2명이, 한 친구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예약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임신을 해서 가지 못하게 됐으니 이 티켓을 네 이름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너가 갔다 와. 그래서 이탈리아의 투스카니라는 지역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서 자유여행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도 진짜 웃긴 부분이 많아요. 알고 봤더니 그 여행이 게이들의 여행이었던 거예요. 게이와 레즈비언의 여행. 거기에 이제 이성애자가 낀 거죠, 혼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집을 부동산에서 딱 봐요. 부동산을 딱 봤는데 이 집이 너무 그림같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집이. 그래서 이 집에 그냥 홀렸어요. 홀린 듯이 이 집 대박이다 했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그 집 한번 사보세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 돈도 없고 저 여기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여자가 그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양이 버스 앞에 멈춰요. 그래서 버스가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뒤로 갈 수도 없고 멈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서 창밖을 봤는데 그 집이 있네. 내가 그 부동산에서 봤던 그 집이. 그래서 그 집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이 여자분은 작가로서 교수로서 한 번도 충동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저는 P인데 이분은 J였던 거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틀에 벗어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주어진 대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정말 충동적으로 저 여기 내려주세요. 왜? 내 운명 같은 집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운명 같은 집을 만나서 내려서 그 집으로 그냥 홀린 듯이 걸어 들어가요. 모든 짐을 들고. 그래서 홀린 듯이 가서 그 집을 이제 구경을 해요. 근데 너무 이쁜 거, 이 집이. 그래서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랑 부동산 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 근데 이미 그 신혼부부가 왔어. 신혼부부가 와서 이 집을 사겠다고 막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낙담을 했어요. 내가 이 집 사고 싶었는데 이미 살 사람이 계시군요. 근데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 신혼부부와 이 여자가 이제 경매가 붙어요. 그래서 막 저희는 따따블로 드릴게요 이러면서 경매가 붙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집을 파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받은 자에게 팔겠다. 나는 이 돈 때문에 이게 아니다. 나는 이 집이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지 나는 이 집을 팔 수 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새가 날라와. 집 안에 새가. 왜냐면 집이 굉장히 낡았거든. 집 안에 새가 날라와서 그 새가 머리에 똥을 싸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오늘 운수 더럽게 없네. 나 숙소까지 어떻게 가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옆에서 박수 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왜? 이탈리아에서는 그 머리에 새똥 맞는 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뭐 길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가 원하는 금액에 내가 팔게 하면서 이 여자가 헐값에 이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키를 받고 얼떨결에 내가 여행을 온 첫날에 이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냥 꿈에서 그리던 집을. 근데 이 집이 정말 낡았고 창문도 다 날아가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자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집을 새롭게 만드는 그 과정이 투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영화이고 이게 실화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책으로 만들었고 이거를 영화로 만든 거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명이 깊어서 실제로 책도 샀습니다. 이 작가가 모험과 그 이탈리아의 집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이 투스카니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꿈을 이뤄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까지 제가 사는 열정, 집착을 보이면서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감명을 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결과로 이 영화를 소개시켜주는 게 오늘 이 영상의 목적과 핵심은 아니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에 있습니다. 이 영화에 한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를 듣고 제가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요. 자, 여기 영화에 이제 주인공이 이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 해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 알프스 지역에 세머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사가 아주 가파른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비엔나와 베니스를 잇는 철길을 만들었어요. 기차가 다니기 훨씬 전부터 철길부터 만든 거예요. 언젠가는 기차가 들어오리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도 찾아봤어요. 진짜로 이런 다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듣고 왜 놀랬냐면 이 사람들이 기차가 생기기 전부터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나중에 이제 여기 길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열망과 소망이 미리 기차가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지, 언젠가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만들어지겠지, 뭐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뭐도 하겠지, 나중에는 걸어다니면서 일도 할 수 있겠지,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상상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나중에는 여기를 지나다니는 어떤 이동수단이 생기겠지 하면서 철길을 만든 거예요. 이 세머링이라는 지역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 알프스 지역인데요. 여기가 대협곡 지역이에요. 여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세 때부터 여기가 무역로였대요, 하나에. 근데 보시는 것 같이 길이 너무 험하고 경사가 너무 가팔랐어요. 근데 여기가 주요 통로였기 때문에 여기 오랜 세월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거를 통과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잇는 비엔나와 베니스를 잇는 철도가 있기를 너무너무 소망을 하게 되었대요.
어찌나 그 소망이 강렬했던지 이곳 사람들은 증기기관차 기술이 첫 선을 보이기도 전에 철도 공사를 시작했대요. 1848년부터 철도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 커다란 산맥을 지나야 되는 만큼 너무 위험해서 반대가 심했대요. 처음에는 인부를 사서 하다가 나중에는 2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고, 험한 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m 지나갈 때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렸고, 높은 데서 진행을 하다 보니 온갖 첨단 기술이 다 동원됐대요.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공사로 유럽 전역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고, 때 아닌 관광붐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 또 호황을 맞았대요. 이 공사는 6년 뒤에 완공이 됐는데 41km 구간에 14개의 터널이 건설되었고 고가 철도가 16개가 만들어졌대요. 세머린 철도는 전 세계 철도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고 평균 고도가 해발 460m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중에 떠서 가는 기차라고 해요. 그래서 철도의 길이 완성될 때쯤 증기기관차가 본격적으로 선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간다. 이 세머링 철도는 지은 지 17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고, 철도로는 최초로 1998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대요. 세머링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서 언젠가는 철도가 생길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준비하고 기다렸고, 그 소망대로 철길을 놓게 됐대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렇지만 이때의 기다림은 내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올 것을 믿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하는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브런치에 있는 글을 가지고 온 건데요. 너무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작가님이. 그래서 이 브런치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가 된 자에게 온다 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란 어떤 준비냐? 내가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스타커 친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아이돌이 되겠어? 내가 아이돌이 될 수 있겠어? 내가 언제 아이돌이 되겠어? 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 아이돌이 될 수 있고 내가 세계적인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 영어도 잘해야 돼. 가사도 잘 써야 돼. 생각도 발라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니가 영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제니도 영어 공부를 한대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한다 하더라고요. 실제 유학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그런 아이돌들의 앞모습만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쉽게 된 것 같지만 그 아이돌들이 노력한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따라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대형기획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그냥 지금 마음만 가지고, 그냥 소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내가 기다린다면 이 세머링 철도처럼, 또 이 투스카니에 집을 산 사람처럼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우리 친구들한테 되지도 않을 거를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언젠간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단순히 작은 사람이고 내 아이가 혹은 내 주변 친구가 아주 작은 사람이고 하찮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 친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이 친구가 정말 제대로 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걸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아이돌이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또 안식처가 되고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영상으로는 대형기획사 합격한 친구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친구들의 자세한 썰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잘 적용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